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얻는 순간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 대가를 돈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마찰 속에서 움직입니다. 오늘은 돈과 투자의 본질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를 지우개로 지우면 종이는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우개는 조금씩 닳아 없어집니다. 종이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 대가를 지우개가 대신 치른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곳에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기본 원리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렵 생활을 하던 시절에는 사냥한 고기를 오래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기는 썩었고 미래를 위해 저장하려는 행위에는 언제나 부패라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인간은 곡식을 말리고 항아리에 담고 창고에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오래 저장할 수 있게 되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습기와 곰팡이, 쥐와 해충 때문에 곡식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저장 기술은 발전했지만 에너지 손실은 끝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마찰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은 음식 대신 돈을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곡식 대신 숫자를 쌓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장하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 마찰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찰이 생겼습니다. 세금, 수수료, 그리고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는 돈을 그대로 보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구매력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자산의 에너지는 계속 새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돈도 하나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미래로 보내는 과정에서 부패가 일어났듯 돈 역시 시간을 건너갈 때 여러 형태의 마찰을 겪습니다. 세금과 물가 상승, 각종 비용과 제도 변화는 자본의 가치를 조금씩 깎아먹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벌었는지만 계산합니다. 정작 얼마나 새어나갔는지는 잘 따져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핵심은 높은 수익률만 쫓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얼마나 잘 보존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수익을 계산하기 전에 손실되는 에너지부터 계산합니다. 은행 예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자는 받을 수 있지만 물가가 계속 오르면 돈의 실제 구매력은 줄어듭니다. 여기에 이자 소득세까지 더해지면 명목상으로는 돈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인 자산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숫자는 커졌지만 실제 가치는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생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은 이길 수 있는 자산이라고 말하지만 기업은 끊임없이 성장해야만 물가 상승과 각종 비용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성장이 먼저 인플레이션이라는 마찰을 극복해야 비로소 투자자의 자산도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부동산 역시 완전히 자유로운 자산은 아닙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세 같은 세금이 있고 유지보수 비용도 꾸준히 발생합니다. 여기에 정책 변화와 금리 변화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안정적인 자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마찰을 안고 있는 자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자산의 가치를 깎아먹습니다. 결국 모든 자산에는 저마다의 마찰이 존재합니다. 어떤 자산은 세금 부담이 크고 어떤 자산은 관리 비용이 많이 들며 어떤 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완벽하게 마찰이 없는 자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자란 결국 마찰이 가장 적은 곳을 찾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투자를 하면 자산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은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막는 것입니다. 물이 새는 양동이에 물을 계속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자산도 마찰이 크면 쉽게 줄어듭니다. 결국 진정한 부는 많이 버는 능력이 아니라 모은 자산을 지키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투자의 본질은 오늘의 노동 가치를 미래까지 얼마나 온전히 보존하느냐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높은 수익이 아니라 시간을 지나도 가치가 가장 적게 줄어드는 자산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격 변동성이 크고 시장 상황이나 규제, 변화에 따라 가치가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자산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산이 가장 많이 오를지를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자신의 자산이 가장 적게 새어나가는 곳이 어디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수익률보다 보존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류는 고기를 저장했고
곡식을 저장했고 이제는 돈과 자산을 저장합니다. 시배는 변했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의 에너지를 미래로 보내기 위해 더 좋은 저장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모은 자산이 불필요한 마찰로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입니다. 어쩌면 좋은 투자란 가장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자신의 자산을 가장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자산을 선택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수익률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마찰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돈과 투자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